3교시입니다. 지금 해야 될 내용의 최근 10년간 출제 문항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당좌자산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 기준이 이렇고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금융자산. 그리고 요 개정들만 끝나면, 그래서 금융자산은 지금 앞부분에 배치를 시켰거든요. 그 다음 주에 다 끝내버릴 겁니다. 그럼 금융자산은 출제문항수도 많지만 5문제입니다. 출제문항수도 많지만 요게 끝나버리고 나면 개정 과목들이 상당히 편해질 겁니다. 자연스럽게. 재무제표입니다. 이 어디에 재무제표가 있습니까? 요게 재무제표. 먼저 재무제표 들어가기 전에 요 내용부터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가봅시다. 제목이 뭐라고요? 앞서 우리가 회계상 거래냐 아니냐를 따질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외상으로 10만 원을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상품은 나간 거죠. 돈 들어온 겁니까? 돈 안 들어왔죠. 그럼 회계 처리 못 하겠는데요. 그죠? 안 하는 거죠. 현금주의로 가면 회계 처리를 못 한다고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까?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까?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냥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죠. 단 돈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재무제표가 뭐죠? 자, 다시요. 재무제표 5개 중에 돈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현금 흐름표, 이것만 현금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5개 중에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발생주의로 처리한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개념을 한번 설정해 보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 그럼 정확하게 수익과 비용은 이렇게 해야 돼요. 수익과 비용은 현금이 유입될 때 수익 처리하고 현금이 지출되었을 때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발생주는 이렇게.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럼 돈 들어올 때까지 회계 처리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회계 처리해야죠. 자, 결론 시험 문제는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요 뒤에 놓는 거 기억하세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금주의가 뭔지 발생주의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본들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시험 문제 그거 안 물어보니까. 그럼 결론은 마지막에 있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부기학원 얘기 한번 했었죠. 부기학원 한 달 정도 갔을 때 선생님이 현금주의 발생주의가 중요하다고 한 2주 정도 강의해서 현금주의 발생주의를 2주 동안 빡세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기에서는 중요해요. 부기에서는. 장부 처리할 때는. 자, 시작합시다. 재무제표. 처음 오신 분이 한번 정의해 보세요. 재무제표가 뭘까요? 단어에서 느낌 그대로입니다. 직독직해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재무가 무슨 말이에요? 재무, 돈. 우리 그 주변에 지인분들하고 모임할 때 개모임 하면 거기 어떤 분을 재무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총무, 재무. 그럼 그 사람이 담당하는 게 뭔가요? 돈. 그러니까 재무라는 말은 돈이라는 겁니다. 돈하고 관련된 모든 표입니다. 이게 재무제표입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씁니다. 재무, 우리 그냥 돈 이렇게 기억하세요. 재무 그러면 돈. 제자, 모든 제자. 돈과 관련된 모든 표. 그 재무제표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제 입력 시작하셔야 됩니다. 재무제표의 종류는 몇 개라고요? 5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했습니다. 하나는 재무상태표, 두 번째는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뭘 나타낸다고요? 재무상태를. 그러면 재무상태가 뭐죠? 자산, 부채, 자본인데, 맞아요. 자산, 부채, 자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재무상태가 뭐죠? 보세요. 그냥 밸런스 시트라고 합시다. 차변의 자산을 기록하고 대변의 부채와 자본을 기록했을 때, 부채는 뭐라 그러죠? 타인 자본. 자본은요? 자기 자본. 그럼 다시 말해보세요.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그죠? 남의 돈과 내 돈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기업의 견실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채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정한 게, 적절하게 벗어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적절하다는 게, 적절하게 쓰는 게 좋다고, 어느 정도 쓰는 게 좋습니까? 비율적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 엄청나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자, 이런 사람은요, 바보죠, 바보.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살아남는다고요.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기업이 망해도 기업주는 살아남죠. 자금은 다 어딘가에 다 또 있고.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요렇게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킨 거예요. 자, 주식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어디가 커지는 겁니까? 자본이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그래 좋다는 얘기입니다. 투명성 확보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럼 이 비율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자본이 그만큼 커지게 되면 부채 비율이 그만큼 낮아지니까 기업의 재무상태 그만큼 견실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채택된 국가들은 주식시장이, 그죠? 꽃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이 자본의 꽃입니다. 여기에 뭔가 부정적인 부분이 개입된다 그러면 그건 아주 큰 벌을 받는 거죠. 자, 둘은 됐고요. 자,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이라는 것을 기록해요.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유동자산은 다시 두 개. 이제부터는 당좌라는 용어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금융자산으로 씁시다. 금융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구분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자산은 크게 두 가지. 유동, 비유동. 유동은 다시 두 개. 금융, 재고. 그럼 금융자산 첫 번째. 우리 이제 현금화 끝내지 말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게 또 첫 번째 시험 문제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을 쓰고 막 이렇게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이 유동성이라고요. 현금화하기가 용이한 것은 빨리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산들 중에서도 현금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현금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 한번 해봅시다라는 게 현금 흐름표예요. 자, 계속 보세요. 방금 재무상태표는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을 기록한대요. 자본은 뭐라고요? 자기 자본. 이는 내 돈입니다. 내 돈. 이는 남의 돈.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남의 돈이 중요합니까? 내 돈이 중요합니까? 내 돈이, 근데 둘 다 중요한데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내 돈이 중요해요? 남의 돈이 중요해요? 아니 그냥 편안하게 말해. 평소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말해보세요. 내 돈이 중요해요? 남의 돈이 중요해요?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의 돈을 많이 빌려 쓰라 그러던가요? 남의 돈 빌리지 말라 그러던가요? 빌리지 말라고 그러죠, 어머님이. 빌리면 또 어떻게 하라 그러던가요? 빨리 갚아라 그러죠. 어머님의 경제 마인드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분들에게는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돼요. 남의 돈은 최대한 빌려 쓰고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개인 파산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걸 이혼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파산하는 게 왜 잘못되는 겁니까? 파산 신청하는 게 이혼보다 훨씬 편안한 건데, 이게 우리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유럽에 있던 제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그게 좋더라는 거죠. 자, 신용 상태가 안 좋아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용불량자예요. 그럼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경제활동이 제한됩니다. 그렇게 하느니, 자, 그냥 파산 신청을 받아서 법으로 파산 신청을 인정하고, 그러면 경제활동을 다시 정상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어느 날 소득이 생기고 어느 정도 적정한 소득 수준이 발생하면 다시 이제 상환하고 다시 신용 회복하고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자연스러워야죠. 자연스럽게. 헤어졌다가 또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것처럼 좀 더 자연스러워져야죠. 그렇게 교육했어야죠. 자, 그래서 어머님은 어떻게 집장만을 했습니까? 저축했어요. 그 집장만 하시던가요? 뭔 수로 집장만 합니까? 은행에 아무리 저축을 해본들 집값은 더 오르는데,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일단 대출받아 집을 샀어야죠. 그럼 은행 금리보다도 집값 상승률이 훨씬 높은데. 자, 그럼 다시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돈이. 그러니까 뭐가 경제학적으로, 회계학적으로 뭐가 중요하다고? 자본. 요 자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게 자본 변동표예요. 자, 그럼 네 가지는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이제 나와야 되고요. 재무상태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현금. 그 현금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표가 현금 흐름표. 시험 한 문제. 할까요, 말까요? 일단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 말할게요. 간평사 등등에 다 포기합니다. 안 합니다. 학습량에 비해 출제 문항수 너무 작아요. 자, 아직 버리겠다는 멘트는 안 했습니다. 내심으로는 결정했습니다. 설명은 아마 가볍게 터치는 할 건데 아마 저는 버릴 겁니다.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요? 그 다음 요 구조에서 내 돈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자본의 변동 상황. 저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했지 않습니까? 9대 1이었다? 근데 6대 4가 되었다? 4대 6이 되었다? 그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거죠. 변동표. 그런데 여기는 진짜 심플하게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1억. 왜 1억이 들어왔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죠. 막 분석을 해야 되는데 원장 등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추석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재무제표 종류 5개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자, 5개 갑니다. 시작. 재무상태표, 자, 이 중에는 발생주의도 있고 현금주의도 있습니다. 발생주의 찾으세요. 현금 흐름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발생주의.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재무제표 종류 기억하셔야 되고, 이게 현금주의인지 발생주의인지. 현금주의를 설명하세요. 현금주의가 뭐죠?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안 나옵니다, 시험에. 그냥 이런 거구나. 이거 설명하려고 앞서 걸 설명한 겁니다. 답 한번 찾아볼까요? 답은 1번. 쉬운 겁니까? 항상 알면 쉬워요. 알면. 자, 이렇게. 이런 형태로도 몇 번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정 시점과 일정 기간. 이거 설명할 때쯤에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본인의 정보는 절대 제공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묻고 답하는 건 철저하게 경제학적이고 회계학적인 답변만을 요구하는 겁니다.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안 됩니다. 기억 안 납니까? 맞죠? 자, 갑니다. 일정 기간, 일정 시점. 자, 다시 한번 사례를 들어봅시다. 아주 큰 항아리에
물을 붓고 있대요. 시간당 10리터씩 물을 부었대요. 그래서 현재 100리터가 모였대요. 이 표현 하나를 한번 잘 보세요. 시간당 이런 표현하고 현재 이런 표현하고 이게 일정 시점과 일정 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당 이 무슨 말이죠? 일정, 현재 요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통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 기간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니까요. 정부도 이렇습니까? 정부 회계 기간은 이렇지 않죠.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가 일반적이죠. 자, 일정 시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월 31일 현재. 그럼 재무제표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가 있던가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요? 나머지 다. 그럼 주석은요? 주석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자, 결론은 그걸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편안하게. 처음 오신 분은 시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표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해보세요. 시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0.8. 자, 이 말은 2024년도에 0.8이라는 뜻입니까? 응? 2024년 9월 오늘 3일입니까? 9월 3일 현재.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념상 사용 안 해요. 근데 다 알아들어요. 동일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럼 시력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력은 일정 시점의 정보를 주는 거죠. 일정 시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산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재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물어보면. 이런 뭔가 일정 시점. 재산이라는 것을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자산이에요. 우리가 사회통념상 재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회계학에서는 자산. 그러면 자산은 일정 시점, 일정 기간, 일정 시점, 부채, 일정 시점, 자본.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것은 모두가 다 일정 시점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자, 일정 기간이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늘이 9월 3일. 이는 뭐가 된다고요? 일정 시점. 그러면 재무제표 5개 중에 일정 기간에 해당되는 것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어디로 갔습니까? 왜 그렇게 안 나오죠? 뒤에 있나 봅니다. 자, 그 세 가지. 그럼 일정 시점에 해당되는 것은 재무상태표. 둘 다 해당되는 게 주석. 그럼 이제 각각 정의를 해봅시다. 재무상태표를 정의해 보세요.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쭉 나옵니다. 재무상태표란 뭐다? 오케이. 그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일정 시점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나타내는 표다. 오케이. 우리는 분리시킵시다. 그냥 일정 시점, 자산, 부채, 자본. 그러면 손익계산서는요? 일정 기간에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보고서다. 현금흐름표는요? 일정 기간에 현금의 정감. 단기.
단기가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자, 오늘 기준으로 단기 말해보세요.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정 기간. 그러니까 시험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일정 기간 또는 단기 같은 표현이라고. 자, 자본 변동표는 뭐라고 정의하면 됩니까? 단기 또는 일정 기간의 자본의 증감이죠. 다음에 주석입니다. 주석은 일정 기간과 일정 시점의 성격을 다 가진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 종류 기억하셔야 되고요. 발생주인지 현금주인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인지 일정 시점인지 아셔야 돼요. 뒤에 내용은 결과적으로 아무도 안 틀립니다. 아무도 안 틀리니까 이미 신경 쓸 필요 없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주석은 둘 다, 나머지는 일정 기간. 일정 기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세 가지. 주석은 둘 다. 교재는 434페이지인데요. 아니, 안 넘어가도 괜찮아요. 이게 우리가 재무제표 관련된 게 지금 앞부분에는 가볍게 나와요. 여기서는 가볍게 나오고, 이제 저 434로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뉘어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갈게요. 자, 2절의 제목을 보세요. 제목 회계정보라고 되어 있죠. 회계정보에서 말하는 정보는 재무제표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 재무상태표, 자산, 이런 게 계정 과목들입니다. 그냥 한번 쭉 구경해 보는 거예요, 그냥. 자,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입니다.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갑시다. 타이틀이 뭐죠? 자, 회계란 뭐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무제표다. 재무제표의 종류는 5개가 있다. 시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 중에는 현금주의도 있고 발생주의도 있다. 구분하세요. 현금흐름표만 현금주의, 나머지는 발생주의. 두 번째, 일정 기간도 있고 일정 시점도 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고 주석은 둘 다고 나머지 세 가지는 일정 기간이다. 편안하게 하나씩 읽으면서 갈 겁니다. 제목 보세요. 작성하고 표시할 때 다음의 사항을 조금 준수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우리 법이 이제 한국 채택국제회계 기준이니까 우리 시험 범위의 기준이, 그래서 그냥 회계 기준에 준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면, 그렇게 했다면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으로 제한 없이 기재하라.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무제표 5개 중에 어떤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부적절한 회계 정책이랍니다. 그런데 추석이나 공시 등을 통해서
저 부적절함을 보충했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회계학에는 계속 기업의 공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은 몇 년간 존속합니까? 우리가 법인을 하나 만들면 이거 몇 년간 존속을 해야 됩니까? 정해진 거 없죠. 6개월 만에 닫을 수도 있죠. 뭐 10년을 갈 수도 있고 20년을 갈 수도 있고. 만일 6개월 후에 폐업을 한다든지 한 1, 2년 후에 폐업을 할 거라면 구태여 장부 작성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이게 전제가 되어야 모든 것이 존재가 가능하죠. 계속적으로 존속 가능성을 평가한다. 따라서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도 작성한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 기말은 어떻게 됩니까? 정기 기말은 단기 기초로 이월되고 하는 거죠. 월급 500만 원 들어왔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대요. 350. 그래서 350 사용했고 150 이렇게 돼버리면 상계시켜버리면 이 사실을 모르는 누군가가 바라봤을 때는 이 사람 월급은 150만 원이죠.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계시키지 말라고요. 그런데 상계시킬 수도 있는 거죠. 어떨 때는요. 기준에서 상계시키라고 할 때는 따라서 조건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그랬습니다. 상계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계 처리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방금 했던 사례를 생각해봐요. 정확한 정보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정보 제공이 되려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준에서 요구하는 대로도 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모두 다 충족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표시하지 말라고요. 비교 정보를 공시하라. 이 전제도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는 거겠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 그랬죠. 그럼 이들은 전부 다 현금으로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일일이 구분시켜서 재무제표에 기록한다고 해서 정보 이용자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요성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데 중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합쳐서 통합해서 처리해라.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찾아보시죠. (4번이) 그냥 나와서 다행인데 그럼 4번이 없으면 나머지도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간간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1.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 요구 상황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준을 준수해서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체로 법조문이 이렇게 해요. 그냥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법조문이 아니 된다 이러다 보니까 기준 자체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한 상계하지 않는다. 3번 현금주의 발생 기준으로 우리가 나누었을 때 재무제표 5개 중에 현금 기준은 딱 하나 있었죠. 현금 흐름표. 나머지는 모두 다 발생 기준. 그러면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 결론 뭘 말하는 겁니까? 현금 흐름표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다 발생 기준으로 처리한다. 네 번째, 부적절한 회계 정책에 대해서 추석 등으로 보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다. 5번, 유사한 항목에 있어서 중요성 분류에 따라서 처리한다. 그럼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통합 처리하고. 중요한 것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하다는 기준이 뭘까요? 중요하다는 기준. 금액. 금액의 크기. 금액이 크다고요. 그럼 중요하죠. 그럼 그것도 분리시켜서 해야 되고. 금액이 적다. 그럴 때는 다른 것에 통합해서 처리한다. 자, 이런 식의 문제 형태입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하랍니다. 자, 재무제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그립시다. 중요합니다. 재무제표는 항상 시험 문제입니다. 재무제표는 항상 시험 문제. 자, 첫 번째는 재무제표의 종류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게 발생주인지 현금주인지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일정 기간인지 일정 시점인지 해야 되고, 그리고 방금 했을 때 작성할 때 뭐 준수해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 같은 것들, 이것도 몇 가지 그냥 별 내용 어려운 건 없어요. 기출문제 몇 개 가지고 그냥 쭉 기출문제만 보더라도 충분히 정리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